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날카로운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차민준이 브리핑 자료를 한 장씩 넘깁니다. 냉철하고 서늘한 표정입니다. 40대 초반 예리한 눈매를 가진 남자입니다. 팀장님, 이번 오류동 재개발 비리 건입니다. 조합장과 결탁해 보상금을 부풀렸습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이강식입니다. 차민준이 자료 속 이강식 사진을 응시합니다. 45세 남성. 비만 체형의 탐욕스러운 얼굴입니다. 또 재개발 비리군. 서민들 피 빨아먹는 놈들이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나? 이미 발부받았습니다. 팀장님. 좋아. 지금 바로 집행한다. 출발하지. 차민준이 재킷을 입고 일어섭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같은 시각. 이강식의 집 거실입니다. 화려하지만 천박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가짜 명화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대리석 무늬 타일이 번쩍입니다. 며느리 나혜진이 명품백을 닫고 있습니다. 43세.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화장이 진합니다. 초라한 행색의 오순자가 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68세. 낡은 옷에 구부정한 허리입니다. 아가. 내일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나도. 가도 되냐? 혜진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마치 벌레 보듯이 봅니다. 어머니, 지금 그 냄새 나는 옷 입고 오실 거예요? 호텔 뷔페가 얼마짜린 줄 아세요? 사람들 다 보는데요. 그냥 집에 계세요. 창피하니까요.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순자가 묵묵히 방으로 돌아섭니다. 등이 더욱 굽어 보입니다. 혜진이 뒤통수에 대고 소리칩니다. 아, 맞다. 오늘 재개발 조합에서 사람 나와요. 어머니 방 뺀다고 했으니까요. 그 쓰레기 같은 짐들 미리 싸놓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돈 더 내야 한다고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쫓는 말입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방문을 열고 들어갈 뿐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순자가 사라집니다. 거실에서 혜진이 다시 명품백을 닦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입니다. 순자의 작은 방입니다. 낡은 장롱이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룩진 벽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순자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집니다. 오래된 이불을 치웁니다. 그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된 베네 저고리입니다. 40년 된 천조각입니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베네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겨울밤입니다. 칼바람이 불어댑니다. 얼어붙을 듯 추운 밤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교회 앞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립니다. 20대의 순자가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교회 계단에 내려놓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속에 묻힙니다. 순자의 뺨에는 눈물과 눈이 뒤섞여 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우리 민준아. 엄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순자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집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입니다. 그녀는 베네 저고리 한쪽 조각을 찢습니다. 찢어진 천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돌아보면 다시 안아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순자가 그 찢어진 베네 쩌고리 조각을 가슴에 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처럼 아픕니다. 우리 민준이 40년이 지났네. 이 어미를 원망하고 있겠지. 살아있기는 한 걸까? 그래도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책감이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또 다른 과거입니다. 10년 전 시장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립니다. 억척스럽게 생선을 파는 순자입니다. 58세였던 순자. 손이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교복 입은 늦둥이 아들 강식이 다가옵니다. 15살 중학생입니다. 엄마, 나 학원비. 애들 다 다니는 특강이라고. 안 다니면 성적 떨어진대. 강식이 손을 내밉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식이. 너 하나만 보고 산다, 내가. 민준이한테 못 해준 거 있잖아. 그거 너한테 다 해줄 거야. 우리 강식이는 꼭 성공해야 한다. 꼭 잘 살아야 해. 순자가 주머니를 뒤집니다. 그날 번 돈을 전부 꺼냅니다.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강식이 돈을 받아 세어봅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것밖에 없어. 에이, 엄마 장사 안 되나 봐. 다음엔 더 줘.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순자는 웃습니다. 아들이 투정 부리는 것도 예쁩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저녁도 거릅니다. 아들 학원비 주고 나니 남은 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또 벌면 됩니다. 순자의 삶은 오직 죄책감과 헌신뿐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버린 죄. 그 죄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늦둥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 그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못해준 사랑을 강식이한테 다 주려 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옷을 못 사 입어도 아들만 잘 되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민준이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맹목적인 사랑이 어떤 괴물을 키울지 순자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순자가 베네 쩌고리를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거실입니다. 며느리 혜진이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뭐라고요? 검찰이 수사 들어왔다고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흔들립니다. 그 차민준 검사 말이에요. 아이씨, 이름이 왜 이렇게 재수 없지? 차민준. 차민준이라니. 혜진이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조합장님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증거 같은 거 없잖아요. 다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그 늙은이부터 치워야겠네요. 방해되니까요. 네, 내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습니다. 혜진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혜진이 순자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문을 쾅 열고 들어갑니다. 순자가 막 이불을 펴고 잠들려던 참입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이딴 쓰레기들은 좀 버려요. 재개발 보상금 받을 때 집 많으면 돈 더 드는 거 몰라요? 평수로 계산한다고요. 혜진이 방 안을 둘러봅니다.
낡은 이불, 헌 옷가지들, 오래된 가구들이 눈에 띕니다. 이거 다 버려야 해요. 쓸데없는 거 왜 이렇게 많아요? 혜진이 장롱을 열기 시작합니다. 옷가지들을 꺼내 바닥에 던집니다. 아니, 제가 뭐 하는 거요? 순자가 말리려 하지만 혜진이 거칩니다. 혜진이 장롱 안쪽을 뒤집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상자를 들어 흔듭니다. 무언가 들어있는 소리가 납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안 돼요. 그건 만지면 안 돼요. 순자가 달려들지만 혜진이 이미 상자를 열었습니다. 검게 변색된 베넷 저고리가 나옵니다. 그 밑에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100일 사진입니다. 갓난아기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웬 흉물스러운 사진을. 이게 뭔데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해요? 혜진이 사진을 집어듭니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에이, 재수 없어. 이 낡은 것 좀 봐. 곰팡이 냄새까지 나네. 순자가 기겁하며 달려듭니다. 안 된다. 그건 내 목숨이야. 내 목숨이라고. 내놔.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목숨은 무슨. 이거 당신 아들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버린 자식이라며. 버린 놈은 잊어야지. 왜 이런 걸 붙들고 살아요? 혜진이 사진을 휘두릅니다. 순자가 손을 뻗어 빼앗으려 합니다. 내놔. 제발 내놔.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재개발 때 복잡해진다고요. 첫째 아들이 나타나면 어떡하려고요? 상속 문제 생긴다고요.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사진이 두 사람 손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찍. 반으로 갈라집니다. 아. 순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찢어진 사진 반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들 강식이 귀가합니다. 넥타이를 풀며 들어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집구석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밖에서 다 들린다고. 강식이 순자의 방 쪽을 노려봅니다. 순자가 찢어진 사진 조각을 들고 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강식아, 제가 내 형 사진을, 내 형 100일 사진을 찢었어. 흑흑. 어떡하니? 어떡해. 순자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강식이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봅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형은 무슨 놈의 형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 사진 좀 찢어졌다고 이게 난리예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강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 형인데. 내 친형이라고. 친형은 무슨. 40년 전에 버린 사람이 무슨 형이에요. 이제 남이에요, 남. 어머니가 버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강식이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에 던집니다. 탁 소리가 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우리 이 집 재개발 들어가요. 드디어 들어간다고요. 순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재개발? 네. 오류동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에요. 우리 집값 10배는 뛸 거예요. 완전 대박이에요. 강식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는 저기 구청통에서 행복요양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다음 주까지 짐 싸면 돼요. 순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뭐? 요양. 병원? 이 멀쩡한 나를. 왜 요양병원에 보내?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신고 다 해놨어요. 구청 공무원이 내일 나온대요.
나라에서 지원도 해준대요. 강식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 말합니다. 그게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요양병원 가면 밥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여기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아요. 거짓말입니다. 순자도 압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보상금 받고 새집 가려면요. 어머니가 좀 비켜줘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협조 좀 해주세요. 강식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명령조입니다. 나는 너 낳고 키운 내 어미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어머니도 이해 좀 하세요. 우리도 살아야죠. 재개발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요. 놓치면 안 돼요. 혜진이 거들어 말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 손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돈 좀 벌어야 해요. 손주 교육비, 학원비 다 돈이에요. 어머니도 손주 예쁘잖아요. 손주를 팔아 어머니를 설득하려 합니다. 비열한 수법입니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할 말을 잃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순자는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방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강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아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제발 저 아이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순자가 기도를 중얼거립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 위 천장에는 무언가가 번쩍입니다. 작은 렌즈가 빛을 반사합니다. CCTV입니다. 몰래 설치된 감시 카메라입니다. 아들 강식의 방에서 큰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입니다. 순자가 홀린 듯 일어섭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옵니다. 강식의 방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조합장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그 보상금, 그거 이미 제 차명 계좌로 돌려놨다니까요. 강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열하고 교활한 톤입니다. 서류상 명의만 그 늙은이 거지 실소유는 저라고요. 부담부 증여 서류 다 꾸며놨어요. 그 늙은이가 법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낄낄낄. 순자가 충격으로 입을 막습니다. 뒷걸음질을 칩니다. 보상금만 5억이에요. 5억. 우리 찾으라고요. 어머니는 요양병원 보내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강식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악한 웃음입니다. 강식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순자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강식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잠도 안 자고 저러고 다니셔서 불안했는데요. 역시 제 방 천장에 CCTV 달아놓길 잘했죠. 조합장님 지금 보세요. 거실에서 저러고 계세요. 쯧쯧.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순자가 열린 문틈으로 모니터를 봅니다. 모니터 화면 가득 조금 전까지 거실에서 서성이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던 모습, 울던 모습,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복도에서 방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생활이 전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합니다. 그저 입을 틀어막고 복도에 주저앉을 뿐입니다. 복도에 주저앉은 순자입니다. 모니터 속 자신의 뒷모습을 봅니다. 감시당하는 자신을 봅니다. 모든 배경소리가 사라집니다. 강식의 목소리도 전화기 너머 조합장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순자의 처절한 내면의 목소리만이 들립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다. 내가 40년 전 버린 첫 자식,
민준이에 대한 속죄라 믿으며 평생을 빌고 또 빌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강식을 업고 생선 팔던 모습이 모니터 화면 위로 겹쳐 보입니다. 땀에 젖은 순자의 뒷모습입니다. 등에 업힌 어린 강식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생선을 팔던 순자입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씻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생선 썩는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습니다. 현기증이 나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밤에는 좁은 단칸방에서 아들을 재우고 자신은 부엌 바닥에서 잤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방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못해준 것, 그것을 강식이한테 갚으려 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저 모니터 속에서 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저들의 먹잇감을 감시당하는 짐승이었다. 카메라가 CCTV 속 순자의 눈을 비춥니다. 번쩍이는 렌즈입니다. 감시당하는 노인입니다.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어머니입니다. 사생활도 존엄도 아무것도 없는 물건입니다. 거실에서 기도하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찢어진 사진을 안고 울던 모습,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조합장과 함께 어머니를 조롱했습니다. 아, 내 두 번째 자식도 내 손으로 내다 버렸어야 했구나. 40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할 내 지옥이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릅니다. 차가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체념이 서립니다. 첫 아들을 버린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착취였습니다. 그 사랑은 탐욕의 먹이였습니다. 자신을 속였습니다. 아들이 착하다고, 아들이 효자라고, 아들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버리려 합니다. 요양병원에 보내가두려 합니다. 보상금을 빼앗으려 합니다. 순자는 깨닫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악마를 키웠다는 것을, 죄책감이 또 다른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늦둥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입니다. 체념이 아닌 결심입니다. 방으로 돌아갑니다. 장롱을 엽니다.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검게 변색된 베넷 저고리 조각을 만집니다. 찢어진 100일 사진 반쪽을 봅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40년을 혼자 살게 했구나. 그리고 그 죄를 갚는다며 또 다른 괴물을 키웠구나. 순자가 사진과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현관문에서 쾅, 쾅, 쾅. 거칠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강식의 방에서 통화하던 소리가 뚝 끊깁니다. 혜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뭐야? 이 밤중에 누가? 강식이 방에서 나옵니다. 잠옷 바람입니다.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이강식 씨,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강식과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검사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강식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차민준 검사가 냉철한 표정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민준이 영장을 제시합니다. 이강식 씨 맞습니까? 저는 무슨 일로? 오류동 재개발 비리 혐의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랍이 열립니다. 컴퓨터가 압수됩니다. 서류가 봉투에 담깁니다. 강식과 혜진은 벽에 붙어 서서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민준이 집안을 둘러봅니다. 복도 끝 작은 방이 보입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저쪽은 무슨 방입니까? 저건 우리 어머니 방이에요. 민준이 구석방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순자가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두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안고 있습니다. 민준과 순자의 눈이 마주칩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천천히 둘러봅니다. 방은 이미 혼란스럽습니다. 장롱이 열려 있고 옷가지가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혜진이 뒤집어 놓은 흔적입니다. 바닥에 찢어진 사진 조각이 밟혀 있습니다. 100일 사진의 반쪽입니다. 민준이 사진 조각을 집어듭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갓난아기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자 사진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계속 방안을 조사합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순자가 안고 있는 천 조각입니다. 검게 변색된 베넷 저고리입니다. 40년 된 천입니다. 민준이 베넷 저고리를 봅니다. 익숙한 감촉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순자가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더 꽉 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낡은 옷이에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명령조입니다. 순자가 망설입니다. 하지만 검사 앞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내밉니다. 민준이 받아듭니다. 손에 닿는 순간 민준의 몸이 굳어집니다. 천의 감촉입니다. 무게입니다. 냄새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민준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입니다. 고아원입니다. 7살 민준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놉니다. 양아버지가 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민준 앞에 앉습니다. 민준아, 나는 차진수라고 한다. 오늘부터 내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이야. 민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양아버지가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냅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 앞에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거란다. 너를 버린 사람이 남긴 유일한 것이야. 천 조각입니다. 찢어진 베넷 저고리의 반쪽입니다. 원망하지 마라.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살아라. 알겠니? 7살 민준이 천 조각을 받아듭니다. 작은 손으로 꼭 쥡니다. 네. 그날부터 민준은 그 천 조각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친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왜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 천 조각이 증거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냅니다. 수사관들이 거실에서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갑을 엽니다. 가장 안쪽 칸을 뒤집니다. 그 안에 낡은 천조각을 꺼냅니다. 40년 동안 간직한 베넷 저고리 조각입니다. 두 손으로 두 조각을 맞춰봅니다. 찢어진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실밥이 맞아떨어집니다. 무늬가 연결됩니다. 하나였던 베넷 저고리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오직 집을 뒤지는 수사관들의 소리만 멀리서 들립니다. 민준이 숨을 멈춥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방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던 오순자를 봅니다. 68세 노인입니다. 주름진 얼굴입니다. 구부정한 허리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입니다. 어머니. 민준의 입에서 소리 없는 말이 나옵니다. 40년을 원망했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평생 찾아 헤맸습니다. 검사가 되었습니다. 힘을 가지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악인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이 지옥 속에서 당신이 있었습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검사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옵니다. 순자도 압니다. 알아버렸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왜 베넷 저고리를 알아보는지, 왜 우는지. 민준아. 순자의 입술이 떨립니다. 40년 만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40년의 한이 흐릅니다. 팀장님, 차명계좌 자료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수사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정신을 차립니다.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는 다시 검사가 됩니다. 아들이 아닌 검사가 됩니다. 어머님, 피해자로 보입니다. 중요 참고인으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네, 가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준이 순자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강식 부부와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섭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갑니다. 강식이 봅니다. 어머니가 검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강식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민준이 순자를 데리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40년의 이별이 끝났습니다. 40년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청 안전가옥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순자가 깨끗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민준이 차를 한 잔 내밉니다. 따뜻한 유자차입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40년입니다. 40년 만의 재회입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민준이 의자를 끌어안습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강식과 나혜진이 어머님께 한 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부터 이틀 동안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 일, 재개발 보상금을 빼돌린 일, CCTV로 감시한 일, 손주 돌잔치에서 배제한 일. 민준이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CCTV 녹화본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강식이 방 컴퓨터예요. 좋습니다.
압수했으니 분석하겠습니다. 통화 녹음은요? 순자가 오래된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걸로 녹음했어요. 보상금 빼돌린다고 조합장이랑 통화하던 거요. 민준이 휴대폰을 받습니다. 재생합니다. 강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그 보상금, 그거 이미 내 차명 계좌로 돌려놨지. 결정적 증거입니다. 횡령의 직접 증거입니다. 충분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노트를 덮습니다. 순자를 봅니다. 어머님, 제가 처벌하겠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벌해주세요. 내 아들이지만 벌해주세요. 그게 저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며칠 후입니다. 강식과 혜진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의 계략이었습니다. 강식과 혜진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어. 그 차민준 검사놈이 빼돌린 게 틀림없어. 강식이 방안을 뒤집니다. 컴퓨터가 압수되어 없습니다. 증거가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우리 끝난 거 아냐? 혜진이 울먹입니다. 명품백을 끌어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니가 뭘 알겠어. 늙은이가 법을 아나. 강식이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가 나옵니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오류동 재개발 비리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날 전망이며 재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민준이 조력자인 기자를 통해 흘린 정보입니다. 강식과 혜진이 TV를 봅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무혐의래. 그 차민준 검사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긴 거야. 강식이 환호합니다. 소파에서 뛰어오릅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조합장이 돈 뿌렸나 봐. 하하. 혜진도 웃습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보, 그럼 우리 투자 더 하는 거 어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그래. 지금 투자해야 대박이야. 보상금 10배는 먹어. 강식이 전화를 겁니다. 조합장에게 전화합니다. 조합장님, 지금이 기회예요. 검찰도 손 뗐잖아요. 투자 더 받으시죠? 조합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아, 그럼 얼마나 더 넣을 수 있어? 저희 숨겨둔 비자금 전부요. 그리고 며느리 친정 돈까지요. 3억 더 넣을 수 있어요. 강식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탐욕이 눈을 가렸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입금해. 강식이 통화를 끝냅니다. 혜진을 안습니다. 우리 대박 난다. 이번에 진짜 부자 돼. 두 사람이 껴안고 웃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강식이 은행에 갑니다. 숨겨둔 비자금 3억 원을 전부 꺼냅니다. 조합 차명 계좌로 입금합니다. 혜진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나야. 그 돈 말이야. 응, 2억. 급하게 필요해. 투자하려고. 대박 나면 엄마한테도 용돈 드릴게. 혜진이 친정 돈 2억 원도 끌어옵니다. 전부 조합에 투자합니다. 총 5억 원입니다. 강식 부부가 가진 모든 돈입니다. 끝났어. 이제 우리 완전 부자야. 강식이 통장을 보며 웃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입니다. 민준이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팀장님, 이강식이 추가로 5억 원을 조합에 입금했습니다. 좋아. 예상대로야.
민준이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인다. 전격 공개한다. 네.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민준이 기자회견장에 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오류동 재개발 조합의 불법 비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민준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입니다. 피의자 이강식은 모친 명의의 재개발 보상금 5억 원을 차명 계좌로 횡령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셔터 소리가 울립니다. 또한 조합장과 공모하여 보상금을 부풀리고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민준이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합니다. CCTV 녹화본입니다. 피의자가 모친을 감시하며 학대한 증거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웅크리고 우는 모습입니다. 통화 녹음입니다. 피의자가 횡령을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강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늙은이가 법을 알겠어, 뭘 알겠어? 기자회견장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민준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관할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에 따라 불법 비리가 확인된 조합은 인가가 취소됩니다. 뭐라고요? 인가 취소요? 기자들이 놀라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류동 재개발은 전면 백지화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납니다. 뉴스가 터져나갑니다. 강식과 혜진이 집에서 TV를 봅니다. 속보입니다. 검찰의 전격 수사로 오류동 재개발 조합의 불법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합니다. 방금 전 관할구청은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개발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강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혜진이 비명을 지릅니다. 내 돈. 5억. 5억이 다 날아갔어. 두 사람이 거실에서 절규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재개발 백지화로 그들이 마지막 탐욕으로 쏟아부은 신규 투자금 5억은 완벽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서 훔쳐 차명 계좌에 숨겨두었던 횡령금 5억 역시 이미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따라 전액 동결 및 몰수될 운명이었습니다. 투자금은 증발하고 훔친 돈은 압류당한 그야말로 완벽한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10억 원의 파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백억 원대 피해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TV에서 투자자들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합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강식과 혜진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사무실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추가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피의자 나혜진의 법인카드 횡령 내역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칩니다. 3년간 5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모두 회사 돈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 적용합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강식과 혜진이 집에서 짐을 쌉니다. 도망가야 해. 여기 있으면 잡혀. 어디로 가? 돈도 없잖아. 두 사람이 다툽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민준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이강식, 나혜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존속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꺼냅니다. 강식이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검사님, 차 검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눈물을 흘립니다. 애원합니다. 혜진도 눈치챕니다.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잠깐. 차민준? 설마 어머니가 말한 그 형님? 혜진이 깨닫습니다. 충격에 입을 벌립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형님한테. 정말 몰랐어요. 제발.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당신들 같은 악마에게 40년을 더 짓밟힐 분이 아니었어. 수갑이 채워집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립니다. 안 돼. 안 돼. 두 사람이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집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이 혼자 거실에 섭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40년의 한이 끝났습니다. 40년의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법정입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피고인 이강식, 나혜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강식과 혜진이 일어섭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습니다. 초췌한 얼굴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이강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존속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강식이 무릎이 꺾입니다. 비명을 삼킵니다. 피고인 나혜진은 업무상 배임, 존속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강식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판사가 순자에게 묻습니다.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자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강식을 똑바로 봅니다. 판사님, 저는 오늘 내 두 번째 아들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40년 전 내다 버린 내 죄가 이런 악마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책감으로 맹목적으로 사랑했기에 저 아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강식이 고개를 숙입니다. 울먹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큰 벌을 주십시오. 그것이 저 악마와 저 죄인이 함께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자가 앉습니다. 더 이상 강식을 보지 않습니다. 관계적 사망 선고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버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식과 혜진이 끌려나갑니다. 몇 주 후입니다. 순자가 변호사와 함께 구청을 방문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놀라 묻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오류동 그 집이랑 땅 전부요. 갈 곳 없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40년 전 자신처럼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전 재산이 사회로 돌아갑니다. 몇 달 후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작은 분식집입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섭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예전에 냄새나는 옷과는 다릅니다. 존엄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옵니다. 정장을 벗고 캐주얼한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왔니? 앉아라. 두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국밥을 차려줍니다. 정성껏 끓인 국입니다. 테이블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베넷 저고리 두 조각입니다.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검게 변색되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빛납니다.
민준이 국밥을 한술 뜹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 이제 저 원망 안 하셔도 됩니다. 순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내가 평생을 너에게 죄인이었다. 이 밥 한 끼를 40년이 걸렸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40년의 빚을 갚는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버리신 게 아닙니다. 40년 만에 저를 다시 찾아주신 겁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이 지옥에서 저도 어머니도 구해주신 겁니다. 두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더 이상 한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희망입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치유의 눈물입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봄입니다. 40년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지옥 같은 한 해 세월을 보낸 어머니. 과연 40년 만에 찾은 이 아들과의 행복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죄책감으로 키운 악마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상처는 진정 치유될 수 있을까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